안녕하세요. 용산이 많습니다. 오늘은 23년 12월 27일이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뉴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길게 한 가지 뉴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되는 뉴스들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오늘 한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뉴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23년 12월 27일 뉴스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살 테니 집 빼달라. 대법원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얼면 증명해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 거절 때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를 증명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또 안전성 허들 낮추는 재건축, 문제는 사업성이다. 며칠 전에도 제가 뉴스를 읽어드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1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조 안전성 부분이 아니고 노후도로 연식을 봐서 재건축을 속도를 내자,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결국 사업성이 돼야 된다. 그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오늘 읽어볼 내용은 첫 번째 있는 이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잖아요. 임대차 3법주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2년 계약을 했다가 다음번에 임차인이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법인데, 그 예외 조항으로 임대인이 직접 본인이 실거주 한다거나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조정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2년 계약을 하고, 이제 만기가 되기 2, 3개월 전에, 임대인이 먼저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좀 비워달라 이렇게 했더니,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연장을 주장하니까, 임대인이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비켜주느냐,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해서 이제 발단이 된 것 같은데,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법 취지 자체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임차인 보호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법인데, 만일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도 보면 가끔씩 있거든요. 임대인이 이제 자기가 들어온다고 하고 또 이제 2, 3개월 지나서 다른 임차인을 전세 보전금을 높여가지고 받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례에서 보면 19년 1월 21일 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9년 3월 8일부터 21년 3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만기 3개월 전 앞둔 즈음에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A씨는 열흘 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 다른 아파트를 팔고 빌려주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인이 살겠다, 내가 들어갔으니까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6조 3항 때 임대인은 집 증당 사유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직계 좀비세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인이 들어오겠다라 하는 의사 표현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들어온다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들어온다고 하고, 병원 치료 사람 1년에 몇 번씩 온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이렇게 계속 살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단순히 이렇게 형식적인 틀만 이야기해놓고 구체적으로 내 입증 책임 문제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원인들을 밝혀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남겨둬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이제 기준을 마련한 그런 판례라고 보시면 되죠. 임대인의 주거 이전, 실제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이제 본인들이 집을 알아보고 기존에 있던 집을 처분한다든지 내놓는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또 학교 전학 문제라든지 또 직장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해당 사항이 있느냐, 그 부분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구체적으로 임대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들어와서 살려고 했다가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모님이 거주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또 저렇게 주장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처음부터 이게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우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 자체가 이제 존립 여부도 여러 가지 전문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과연 이 법이 정당하고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맞는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맞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스 브리핑을 간단하게 마쳐보았습니다. 이 임대차 3법, 특히나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또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런 유명 유튜버들도 많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던데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떤 부분에서 동감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제도를 만든 취지를 보면 원래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도 이 입증 책임 문제 이 부분을 이제 임대인한테 물고 또 입증 책임에 대한 그런 원인, 그 원인 관계,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고 또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법의 미비한 불비, 즉 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해석 부분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결을 필두로 해서 이 판결을 어떻게 자기 쪽에 유리하게 나쁘게 말하면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 취지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세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올릴 목적으로라면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판결이었다고 보고 오늘 브리핑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